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종목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 증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네이처셀 상한가를 가면서 불기둥 가니까 그래도 조금 기분은 나아지네요. 뭐 약간의 위로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상한가를 간 이유를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7월 9일자 오늘 공시가 떴죠. 2시 37분경에 여기 딱 조인트 스텝에 관련된 품목 허가, 반려 처분에 관련된 취소 공시가 떴습니다. 일단은 뭐 행정 소송을 한번 진행했었죠. 시役처에서 반려 때린 거 가지고 이 반려가 굉장히 이제 부당하다 하면서 행정 소송을 냈는데 그 부분들이 여기 체크 보면 원고가 승소가 됐다라는 판결이 났어요. 일단은 이게 공시가 뜬 시간은 뭐 2시 37분 정도에 공시가 떴고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도 뭐 3시 32분 또 여기 체크해 봤을 때 2시 55분 이제 고러한 시간대에 떴습니다. 상한가를 간 시간은 여기 딱 10시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상한가를 간 10시에 간 이유가 여기 서울행정법원에 관련된 이러한 이제 승소 결과가 딱 오전 10시에 딱 떴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은 일반 내용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진행 내용 보면은 똑같이 여기 이제 원고가 승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이 10시에 떴어요. 10시에. 그죠? 근데 정확하게 10시에 바로 불기둥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리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물량들을 아래에서 받아먹고 딱 이렇게 올리는 흐름이 나온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주가가 살짝 이렇게 튀다가 눌렸을 때 왜 급등하는지 그때는 이슈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한 구간에서 매도세들을 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잡아먹고 다시 상한가 안착이 됐습니다. 이미 이렇게 공시가 떴던 시점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뉴스가 떴던 시점에는 이미 상한가를 가 있었고 뒤늦게서야 식약처에 관련된 행정소송이 승소가 됐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가 이게 식약처가 반려가 되면서 급락이 됐던 시점 그게 여기거든요. 여기 그렇죠? 이 39,35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급락이 나왔어요. 식약처가 반려가 됐다고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소송에서 어느 정도 식약처 반려가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원고 쪽에서 한마디로 네이처셀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를 간 거고 그러면 사실상 주가가 어느 정도 최소 정상적으로 가려면 뭐야? 이 시가처 반려로 급락이 된 그 직전까지는 올라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굳이 뭐 매도할 이유가 아예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 원고 쪽이 한마디로 이게 시약처의 반려가 부당하다. 이 네이처스 쪽이 알바이오 쪽이 승소를 한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또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시약처에 관련해서 뭐 항소가 나오든 아니면 재심사가 나오든 그러한 최종 결론까지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승소한 이유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고 FDA에 관련된 최종 승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승인이 될 가능성이 정말 확실하게 얼마큼 있는지도 또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일단은 이러한 내용들이 네이처스의 식약처가 반려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이유를 제가 굉장히 많이 떠들어냈어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왜 주가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상한가를 나오고 나서 제가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 어느 정도 진짜 조금은 더 이때보다는 납득이 될 거예요. 그러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동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서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영상을 보시기를 권고해 드려요.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그냥 식약처에서 이제 이렇게 반려된 거 원고 승성했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이렇게 뭐 이제 이슈를 봐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뭐 식약처 쪽에서 또 이렇게 항소를 때릴 수가 있는 거고 또 혹은 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다시 재심사를 때릴 수 있는 거고 일단은 그 이 내용으로는 우리가 일단은 뭐 이제 사실상 조금 이제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 체크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뭐 이제 재심사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네이처 속이 아마 승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재심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한 번 반려를 때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는 부담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려를 때렸을 때는 그 FDA 쪽에서 어느 정도 가속 승인에 관련된 한마디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할 거라는 그러한 이제 약간 가설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지금 시점은 이때랑은 다르죠. 왜? FDA 쪽에서 미국 임상 3상을 한국 걸로 충분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그 부분들이 프리패스가 됐습니다. 그쵸? 그거를 정면으로 이번에 타당한 이유 없이 또 반려를 때리기에는 이때랑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 완전히 뒤집힌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한 상황과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처럼 그냥 반려를 때린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쵸? 일단은 1심에서 승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저번에 제가 반려가 됐을 때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보여줬었죠. 한마디로 여기 이제 네이처스에 그때 이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한마디로 반려를 때렸던 그러한 회의록들을 제가 다운받아서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한 결과들을 여기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이번에 이 식약처의 문제점이 뭔가, FDA 승인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뭔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이 부분들을 제가 그때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뭐 간략하게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그 1심에서 이제 승소가 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반려됐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식약처 쪽에서 장기 추적 그 관찰 자료 그 부분을 제출했잖아요, 네이처셀이. 그쵸?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허가 결정에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일단은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특히나 임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말 그대로 기준이겠죠, 기준. 그쵸? 그리고 기준이고 이게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한마디로 객관적인 판단이 돼야 되는 거고, 그쵸?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FDA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되냐? 환자의 뭐 통증 완화에 관련된 부분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관절에 관련된 이 기능을 개선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내용들에 일관되게 집중을 하는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쵸?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BTD랑 어느 정도 이제 EAP 승인까지 받은 거고, 근데 식약처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쵸? 얘가 판단한 내용들을 그냥 단순하게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면서 반려를 때렸습니다. 그쵸?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MCID라는 내용을 나와요. MCID. 그쵸? 이 MCID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최소 임상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MCID에 관련된 산출 기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MCID라는 것 자체가 고정된 수치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기준을 굉장히 높게 정하기도 하고, 여기에 관련된 기준을 굉장히 낮게 정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심사관이야. 그러면 내가 너는 통과시킬 거야.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낮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내가 너 이거 반려시킬 거야.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이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아버리면 되는 거고, 하고 FDA 심사 공식 지침에도 이 MCID를 공식적으로 명시해서 의약품 승인 기준에 사용을 하는 걸 금지하게 돼 있어요. 금지. 그쵸? 이게 웃긴 거죠. 식약처의 이 모든 기준들이 FDA 거 따와서 이거를 이제 토대를 진행을 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또 갖고 와서 평가를 한 겁니다. 누구한테? 네이처셀한테. 그래갖고 우리가 유효성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웜액 그리고 이 바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쵸? 한마디로 이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웜액 같은 경우가 관절 기능에 관련된 평가 지수입니다. 그쵸? 바스 같은 경우는 통증 지수인 거고, FDA 같은 경우는 네이처스의 조인트 스테인 같은 경우는 이 웜액과 바스에 관련된 이 통계적 유의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BTD 지정을 한 거고, EAP까지 승인을 딴 거고, 이번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한국 임상 3상을 이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유효성이 인정이 된다. 너네들이 이게 기술력이 인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그냥
그냥 미국 임상 3상을 프리패스 통과를 시킨 거고. 근데 시아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 이게 뭐 이제 이 처리를 할 때 그 MC 아이디에 관련된 지표를 사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갑자기 네이처셀에서 이 튀어나온 거야. 그쵸? 왜 이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딱 네이처셀 나올 때만 이거를 사용을 하냐. 그게 굉장히 이제 의문이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었죠. 그때 이제 뭐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딱히 이제 국내 승인 쪽에는 이제 포커스를 안 두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되게 딥하게 봤어요. 딥하게. 갖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약심 위원장이 이제 오일한 대표이사였죠. 오일한 대표이사. 그쵸? 그 이 새끼가 스템 메디텍에서 이제 리젠 이노팜으로 사면 변경을 했었어요. 그쵸? 이게 이제 어떤 거였냐? 줄기세포 회사였습니다. 거기 대표이사였어요. 그쵸? 네이처셀이 어떻게 보면 뭐야? 경쟁 회사의 대표이사였죠. 시아초의 오일한 라인 겁나게 많죠. 시아초랑 오일경 역시도 똑같은 오일한 라인이고,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시작처에 관련된 그런 뭐 카르텔이 있지 않았나, 그쵸? 그 오일안에 의해서, 오일공에 의해서 말 그대로 그냥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묵살을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너는 그냥 무조건 안 돼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심사를 하지 않았나. 그러한 얘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왜 객관적 수치가 아닌 걸로 반려를 때리기 때문에 반려 사유도 굉장히 모호하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거를 아마 보여주면서 얘기했었죠. 이게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그쵸? 그 이 내용을 제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 그죠? 제가 작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제가 해 놓은 거고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자세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이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던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다운받아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쵸? 일단은 뭐 제가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그때 제가 이렇게 쭉 내리면서 그때 말씀을 했었죠. 그쵸?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게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쵸? 여기 보면 나오죠. 그쵸? 이제 뭐 그때 누구 이제 위원회 중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뭐 이러한 이제 임상 3상에서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3년 장기 추적 결과에서 막 이러한 내용들을 했을 때 효능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러한 내용들이 초반에 계속 나와요. 갖고 이제 뭐 바스나 워맥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 근데 얘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거 회의를 주최하는 의장이 내용을 중간에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딱 중간에 말을 자르고 이게 뭐라고 나와요. 그죠?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당시 전문가 회의와 중앙약심에서 이미 논의되어서 반려 처리가 되어 있다. 지금은 뭐야? 이걸 것들을 다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냥 반려 사유였던 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대한 보완 자료, 그 이러한 내용들만 그냥 얘기를 해라. 한마디로 반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거기서만 그냥 계속 논의를 때려라고 공지를 때립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반려가 처리가 됩니다. 이게 웃긴 거죠. 장기 추적 그 관찰 결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절기는 6개월 시점에서 39%가 개선이 됐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46%까지 개선이 됐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 관절 기능이나 통증 개선이 굉장히 월등하게 개선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를 FDA에서는 야 통계적 수치가 굉장히 유효하잖아. 올라가는 이 수치들이 6개월이나 3년 뒤가 그거를 FDA 쪽에서는 그래 인정을 해준 거고 이번에 미국 이것 때문에 미국 임상 3상이 이제 다 어느 정도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프리패스 돼준 거고 그 전에 BTD 지정해주고 EAP 승인이 된 거고 그 시아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뚜렷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냥 안 돼라고 그냥 반려를 떼버린 겁니다. 그때 임상에 아마 3상에 참여했던 그때 이제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형외과 전문의들도 사실 이거 되게 정확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하는 게 그거니까. 그때 참여했던 이 정형외과 전문의 17명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러한 임상적 유의성이 확실하게 인정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그에 대한 뚜렷한 반박 없이 그냥 이렇게 묵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1심에서 그 승소된 이유가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제가 뭐 그때 뭐 이제 뭐 이 판사 의견을 제가 뭐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 계획 기준대로 식약처가 심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승소 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모든 제약 바이오가 임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거 임상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IND 신청이라고 하고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이 된다.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이 부분들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뭐 이제 뭐 임상 1상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2상 가고 2상에서 3상 되고 최종 승인이 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임상을 어느 정도 이제 하겠다라고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 그쵸?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2상 가냐, 3상 가냐, 최종 승인이 되냐,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네이처스 같은 경우도 이 임상한 3상을 때릴 때 그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한마디로 설계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안정성과 유효성에 관련된 평가를 받겠다라는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각처에서는 뭐야? 그 설계를 어느 정도 그래 니네 그렇게 해라고 승인을 했으니까 얘네들이 임상을 진행한 거고 그리고 결과가 나온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나왔던 설계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임상 3상 시험 계획서에 관련된 내용이 이 6개월 시점에 뭐야? 평가 지표였습니다. 거기서 뭐야?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이러한 내용들로 결과를 안 내고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매한 이제 뭐 이제 진짜 뭐 통계적 유의성을 아예 빼버리고 그냥 말 그대로 말말로 안 되는 그냥 임상적 그런 막 유의성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이거 환자한테 그냥 치료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효과가 미미할 것 같은데 그냥 지네들이 지네 짐작으로 그냥 반려를 떼는 거죠. 그쵸? 그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야 기준대로 시약처가 심사하지 않았다. 그쵸? 원래 이런 것들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 내용을 중간에 바꿔버렸다. 그래서 이제 1심이 아마 승소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약처에서 이거를 항소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뭐야 또다시 이 원고 측이 한마디로 네이처스나 알바이처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다시 재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재심사가 됐을 때 이번에는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까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제 반려를 또 때릴 만한 명분을 찾겠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뭐 얘네들이 다시 또 그냥 승인으로 해줘버리면 그 전에 지네들이 했던 행동들이 모두 다 잘못했다. 한마디로 자기네들의 그런 비리라던가 그러한 뭔가 카르텔이라던가 그런 오일함과 오유경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반려된 사유를 찾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거를 가지고 또 시간을 겁나게 끌 그러할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FDA에 관련된 그냥 승인 이거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약간 속편하고 빠르지 않나. FDA에서 승인을 때려 그때는 시야처에서 무슨 어떤 내용으로 꼬투리를 잡을 거야. 그때는 꼬투리 잡을 내용이 아예 없어지거든.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네이처스에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바뀐 건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이 행정소송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급등은 나올 거였어요. 그지?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승소 판결되면서 조금 급등이 빨리 나왔냐 아니면 뒤늦게 FDA 관련된 건으로 조금 늦게 나오냐의 차이였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승소가 나와서 좋긴 좋죠. 어쨌든 간에 뭐 빠르게 급등이 나왔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내용으로 충분히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급등이 나올 거니까 다른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급등을 시작하는 거랑 이 위에서부터 다시 급등을 시작하는 거랑 높이 올라갈 그러한 이제 퍼센테이지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한테 분명히 호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역시는 역시였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거를 굉장히 지금보다 더 오래 떠들었어요. 거의 막 40분, 50분을 떠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같이 마음이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승소된 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들었던 내용이 진짜였구나라는 부분이 느껴지시죠. 어쨌든 간에 뭐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굉장히 뭐 좋은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 재심사가 된다고 했을 때, 뭐 그때도 또 만약에 반려를 때려. 그쵸? 이 정도까지 급락은 이제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뭐 또 반려를 때리면 얘네들은 또 소송을 걸겠죠. 그쵸? 이게 막 무한 반복일 거야. 어쨌든 간에 뭐 FDA 쪽에서 그냥 승인이 빨리 나는 게 그냥 속 시원하게 네이처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그러한 이제 약간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 없이 많이 빠졌어요. 내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BLA에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사전 미팅, 그쵸?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뭐 한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만 이제 기다려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빠스고 급락 나올 때도 5월 20일까지는 그냥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5월 21일 날 점상을 갖고 어쨌든 간에 뭐 7월 말에서 8월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급등이 빨리 나왔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다고 한들 우리는 의미가 없죠. 그쵸? 왜? 우리는 최소 이 일봉상 이 정고점 자리까지는 가야지 우리가 그나마 차익 실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항 매물대가 이제 여기서부터 위로 있는 저항 매물대는 32,500원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2,500원 전후에서 흔들릴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
매도를 하지 말아야겠죠. 왜? 흔들릴 구간이지만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다시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2,500원에서 혹은 35,000원 이러한 구간이 박스권 저항 매물대거든요. 여기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 때릴게요. 그 전에 제가 네이처스에 이 정고점 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소의 가격을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 아마 5월 26일 정도에 5월 26일이면 여기 5월 27일이죠. 그 전날에 제가 5월 26일 날 상한가 갔을 때도 다음날에 똑같이 제가 최소 가져가야 될 목표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얼마 말씀드렸죠? 여기 뭐 7분 25초 정도 재생. 이 하단 구간, 그쵸? 최소 우리가 네이처스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못해도 36,800원대까지는 가야 됩니다. 자, 충성 구독자분들 공지 드립니다. 네이처스에 일단 절반 매도만 노릴 거예요. 절반 매도. 절반 매도 노릴 건데 36,800원 이하에서는 뭐야? 매도 금지할게요. 얘기하죠. 36,800원 이하에서는 매도 금지. 결과적으로 고가 같은 경우는 38,000원 찍혔습니다. 그쵸? 우리가 노리는 자리는 일단 여기서부터 주가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많이 밀렸죠. 그쵸? 또 이게 반등이 나올 때 이러한 구간에서 이렇게 맞고 밀렸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여기까지는 가져가야 돼요. 그쵸? 근데 중요한 게 그 전에 상승을 시작할 때는 여기 한마디로 17,500원 밑에서부터 상승을 시작했거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급등을 시작하는 게 2만 원 위에서 급등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 매물대에서 우리는 뭐야? 하단은 어떻게? 하단은 우리가 노리지 않습니다. 하단은 노리지 않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상단을 노릴 거예요. 상단. 그렇기 때문에 최소 우리가 상단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석 구독자분들 공지 드립니다. 그전에는 제가 36,800원을 얘기했어요. 그쵸? 우리가 이번에 36,800원대에서 한번 절반 매도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거보다는 살짝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이 상단 구간 한마디로 37,000원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이 최소 여기 38,000원 약 200원 정도. 그쵸? 일단 이러한 구간에서 최소 절반 매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 37,000원 이하에서는 매도 금지 때리시고 37,000원에서 38,200원 혹은 여기서 더 가서 이 정고점인 39,300원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절반 매도를 그냥 기계적으로 때릴 거예요.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한다? 한 번에 돌파 못해요. 왜냐면 여기서 주가가 맞고 밀렸잖아. 이러한 구간에서 등락 나오다가 슈팅이 나와. 그러면 이 자리는 돌파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시장이 급락으로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자리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돌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 이러한 자리에서 절반 매도를 때려놓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급등한다. 그럼 남은 절반은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고 절반 매도 때렸던데 이런 식으로 또 밀리는 흐름이 온다. 그럼 또 한 번 아래에서 절반 매도했던 거 재매수를 노려볼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준비해 주시고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장중 브리핑으로 빠르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010-9574-1968 이쪽으로 이제 네이처셀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네이처셀에 관련된 또 한 번의 고점에도 또 한 번의 저점의 스타점들 노려보시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하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제가 여기서 이제 36,800원 이하에서 이제 매도 금지해라. 대신에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절반 매도 때려라. 라고 했을 때 절반 매도 안 때렸던 사람들 상승률 뭐야? 쫙 다 까였어요. 그쵸? 다시 한번 그러한 내용이 발생되지 않게 네이처스에 관련된 그 매도 신호들 전부 다 꼭 다 받으시고 그 네이처셀이 지금 상한가를 갔지만 다른 종목들이 많죠.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뭐야? 이런 급등 순식간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주가를 올릴 만한 명분만 있으면 다 이렇게 부기둥을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러한 구간에서 등락 오가다가 이제 질질질질 이렇게 빠지는 거 하루 만에 복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또 등락 나와서 질질 빠지는 거 이것도 뭡니까? 또 2, 3일이면 또 뭐야? 충분히 복귀가 될 거야. 빠질 때는 졸라게 힘들지만 올라가는 건 뭐야?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스 제와 다른 대부분의 코스피 종목들이 이러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고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차익 실현 안 했다, 이탈 안 했다, 전부 다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를 올릴 만한 재료가 충분히 있다. 그럼 뭡니까? 이러한 부기둥 주가가 급락됐던 거 되돌리면서 며칠 만에 나와요. 며칠 만에. 빠질 때는 정말 힘들게 지지지지 마음고생 시키지만 올라갈 때는 순식간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일차
네이처스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네이처스처럼 충분히 그런 식의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흐름들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시고 네이처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그런 흐름들 충분히 나올 거니까 관련된 부분들 010-9574-1968 네이처스에 문자를 보내주셔서 네이처스에 관련된 대응대로 받으시고 다른 종목들도 혹시라도 막 이런 식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한 여부들이 궁금하시다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년도 대박칠 히든 종목 준비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들어갈 메인 히든 종목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AI 수요가 이렇게 폭발이 되고 있고 뭐 HBM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나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완판이 되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 반도체 관련주는 무조건 하나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거고 문제는 뭐야? 그러한 코스피 종목 말고 코스닥 한마디로 얘기해서 플러스 막 5, 6%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막 미친 듯이 곱하기 막 5배가 곱하기 막 6배가 이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집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급등,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급등 이러한 부분이 뭐야? 다 매집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물량들 쫙 턴 다음에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대량 거래 동반되면서 매집.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아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눌리고 있어요. 이 눌리는 구간에서 이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제 이 위로는 저항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전에는 맞고 떨어졌던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뭐야? 완전히 그냥 돌파하고 이제 이 구간을 다지고 쏘는 자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매집이 되는 와중에 OBV, 거래 대금의 유입, 거래 대금의 이탈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 이 거래 대금 유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나갔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종목들 결과적으로 최종 매도 수익 본 거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그렇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딱 봤을 때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체크해 보면 대량 거래를 동반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된 매집 이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내려오면서 뭐야? 마지막 이 저항 매물대에 맞고 떨어지는 자리를 뭐야? 누르고 나서 쏘는 자리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체크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간을 초록색깔로 제가 표시해봤을 때 2,000원짜리가 얼마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딱 26,000원 곱하기 10배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역시나 비슷한 종목 유진로봇이라는 종목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체크해봤을 때 여기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한번 쫙 털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딱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구간 누르고 쏘는 흐름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도 봐도 어땠어요? OBV가 뭐야?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거래 대금의 유입들이. 이러한 종목들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뭐야? 아니라 실제로 뭐야? 종목이 나갔던 종목들이에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휴림 로봇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아까 고루한 흐름들 보고 언제 25년도 제가 3월 5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종목 무조건 지금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뭐 지나간 차트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상 인증이 있죠. 우리가 뭐 문자로 매수매도 나가 다 조작 가능하죠. 텔레그램 매수매도 나가 조작 가능하죠. 왜? 텔레그램이 내가 방장이면 그 부분들 다 수정하니까. 근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는 뭐야?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종목 몇 월 며칠이죠? 25년도 3월 5일자죠. 10분 25초 재생. 구간에서 어느 정도 등락이 보인다. 그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또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얘기하죠. 갖고 25년도 3월 5일날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가 나갔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가격대가 얼마예요? 2,000원대요. 2,000원대. 그쵸?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몇 배가 갑니까? 이 보면은 26,000원까지 가요. 매수가 됐으면 매도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고점 지키고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가 1월 23일입니다. 제가 여기 관련해서 매도 사인 드린 게 언제? 1월 23일이 아닌 하루 전 1월 22일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26년도 1월 22일자 여기 보시면 여기 딱 3분 10초 재생 가격은 26,000원에서 얼마? 27,500원. 이 가격이 찍힌다. 이 가격 바운더리에 들어온다. 그때는 절반 매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전량 매도로 수익 한번
화끈하게 챙길게요.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뭐야? 고점을 지키기 하루 전에 말씀드려요. 26,000원 지키자마자 매도가 다 해. 그럼 뭐야? 600원 더 올라가고 급락이 나오는 거야.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야? 전부 다 전략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뭐야? 거의 10배의 수익률을 챙깁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아까 유진 로봇이라는 그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체크해봤을 때 제가 이 문자 나갔던 히든 종목 나갔던 게 딱 여기 날짜가 9월 22일이었어요. 그쵸? 이러한 자리가 보면은 얼마예요? 시가 12,200원, 종가 12,150원짜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이 찍힌 날짜 여기 2월 10일 날 그리고 세력들이 빠져나간 날짜 여기 2월 11일 날 이 종목도 뭐야? 2월 10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에 46,000원에 매도를 때리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12,000원짜리가 46,000원 됐으니까 이 종목도 뭐야? 곱하기 4배의 수익률 얻은 거죠. 한마디로 뭐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걸린 시간은 뭐야? 딱 5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 체크해봤을 때 매달 며칠이에요? 25년도 9월 21일자 2분 54초 재생. 그럼 개같이 슈팅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유진 로봇은 매도를 할 자리 아니에요. 이 박스권 내에서 유진 로봇은 매수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하죠. 9월 달에 진행을 하고 여기 날짜 26년도 2월 9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16분 11초 재생. 44,000원에서 46,000원 이 가격 이하에서는 뭡니까?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 최소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얘기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2월 9일 날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다음날 2월 10일 날 46,000원 찍히고 고가 48,800원 가고 다음날 추가적으로 더 급등 나올 것 같지만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똑같죠. 이러한 구간도 보면은 지금 뭐야?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완전한 장대 양봉입니다. 내일 또 급등할 것 같지만 뭐야? 이 자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휴리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전날에 말씀드렸잖아.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고 나서 거래 정지일 때 1월 22일 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또 급등할 것 같죠. 근데 뭡니까? 이 자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실제로 뭐야? 다음날 차익 실현되면서 급락이 나와요. 매수뿐만이 아니라 매도까지도 정확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나갈 때 또 한 번에 그러한 고점 매도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현 시점 기준입니다. 지금 날짜 보시면 26년도 기준이죠. 그렇죠? 26년도 기준으로 현 시점 물량 거의 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 물량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왜? 개인 물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그러 치다 뭐야? 개인 물량 거의 다 털렸어요. 그렇죠? 개인들 물량 다 털고 그 물량을 뭐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서 올린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품절주야. 발행 주짓수나 유통 물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통 물량을 이 종목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물량들은 이미 다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년도 기준 사업 보고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배가 증가가 됐어요. 단기 순이익이 5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완전한 흑자 기업이에요. 그 말은 뭐야? 자금 조달 같은 유상 제작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종목이 좋고 아무리 재료가 좋고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올라가는 구간에 그냥 또 한 번 일반 유상자 때리면 뭐야? 주가는 나락으로 가요. 그렇죠? 이 종목은 뭐야?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최대 주주 지분율도 빵빵하고 유통지수도 적당하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불확실성 없이 이제 뭐야? 날아가는 힘만 남았습니다. 왜? 이전의 저항 매물대들을 완전히 다 소화하고 돌파하고 아예 내려오면서 이제 이전의 저항 매물대를 다시고 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시점 10이나 BW 같은 뭐야? 사채 물량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야? 무슨 막 추가 상장 나오면서 막 물량 매도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 종목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히든 종목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뭐야? 아직 급등을 안 했다. 급등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종목이다. 이러한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9574-1968 010-9574-1968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히든 종목, 메인 히든 종목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히든 종목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려요. 보통 한 달에 3개 전후로 보내드리는데 항상 한 달에 3개 전후 중에서 뭐야? 메인 히든 종목이 항상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메인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번 26년도는 그냥 계속 쭉 들고 갈 종목이니까 그냥 사놓고 박아놓으면 돼요. 나중에 계좌를 깠을 때 유진 로봇처럼 곱하기 4배의 수익률, 휴린 로봇처럼 곱하기 10배의 수익률, 그러한 배수의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010-9574-1968 이 종목 꼭 다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 누르고 나서 매수가 되고 나서 이제 급등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딱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010-9574-1968 히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